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해적 도깨비 깃발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번 주에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엠바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감상, 후기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작품이 앞서 있었습니다. 전편이 위화도 회군을 직접적으로 그렸다면은 요번에 그 이후에 태조 4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따오긴 했지만 상관이 많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사와는 좀 별개의 그냥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을 감독했던 이석훈 감독님과 김남길 배우, 손예진 배우가 이번에 출연을 고사하게 되면서 앞선 작품과 또 이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별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죠. 제목을 빌려온 만큼 연기가 있는 작품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들이 안 나온다니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굳이 1편을 보고 가시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장 닮은 영화가 뭐냐고 한다면은 저는 캐리비안 해적 블랙펄의 저주가 아마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캐리비안 해적 1편의 내용은 잭 스패로우가 보물을 훔쳤었는데 훔친 보물을 다시 갖다 놓는 이야기가 캐리비안 해적 1편이라고 한다면 이번 해적 도깨비 깃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장소에 모여있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전체적인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점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언급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스킵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획 단계부터 많이 어그러져 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쉬운 작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운드입니다. 일단 영화를 봤는데 제가 본 장소가 그런 건지 아니면 영화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 한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극장에서 봤을 때는 사운드가 전면 스피커에서밖에 안 들렸거든요. 원래 극장에 가는 이유가 사운드를 빵빵하게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번 해적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 사운드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운드가 전면에서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앞에 앉았었기 때문에 옆에서도 들리나 뒤에서도 들리나 혹은 앞에서만 들리나 계속 신경을 쓰면서 보게 되었는데 전면 스피커에서만 들리다 보니까 사운드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이 극장의 문제인 건지 영화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사운드가 거의 안 들렸어요. 특히나 음악 사운드가 나올 때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예 묻혀서 나왔거든요. 그래도 폭풍우가 지나가건 태풍이 지나가건 파도가 많이 치건 간에 캐릭터 배우의 목소리는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음과 음악 사운드가 나올 때마다 캐릭터가 소리가 아예 안 들렸어요. 이것은 경관의 피 때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경관의 피와는 다른 케이스라고 봤던 이유가 이번 영화는 후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후시 녹음한 스틸컷이 공개가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후시 녹음의 문제가 아니라 믹싱, 사운드 스피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 만약 영화에 문제가 있다면 왜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 놓고 전면 스피커에서만 들리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영화관에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 배제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점프컷입니다. 영화가 점프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된 점프컷이 아니라 잘못된 점프컷을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는 전조증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리액션을 보여준 다음에 액션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조증상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서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그러면은 전경호를 딱 보여준 다음에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하면서 폭풍우가 막 밀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캐릭터들의 반응, 이거 좋댔다,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준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닥쳐오면서 캐릭터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 전경을 보여주질 않아요.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시작한 다음에 바로 상황에 맞부딪히거든요. 전 이것이 점프컷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이 인지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이 영화의 좀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체로 되게 빠른 컷으로 넘기거든요. 장면이 있고
다음 장면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붙여가지고 되게 많은 컷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많이 찍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급전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풀샷도 많이 없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영화였어요. 답답하고요.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바다를 봐도. 우리가 해적 영화나 이런 바다 영화를 보게 된다면은 시원한 전경을 쫙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빠르고 급하다의 느낌이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느껴집니다. 영화는 125분이나 돼요. 2시간을 넘긴단 말이에요. 125분이나 되는 이 긴 시간을 스토리의 개연성을 좀 더 부여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그 쪽에 그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스토리의 개연성 부분이 많이 편집이 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컷들을 찍고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봐요. 그런데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어디에 두나 생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개그 쪽에 많이 치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의 개연성이 많이 짧아지게 되면서 급하게 전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편집이 굉장히 어설프고 리듬이 불안정한 그런 편집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게 철저하게 편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의 구분을 잘 못한 거죠. 세 번째는 개그입니다. 이 영화는 코미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기려고 드는데 정말 개그 타율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글쎄요, 관객들은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많은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 웃음이 굉장히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보는 내내 웃음을 짓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 취향에는 많이 안 맞았고요. 한 장면을 예로 들면은 강하늘 씨와 박지환 씨가 일로 와 하면서 네 편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일로 오면 내 편, 절로 가면 네 편, 계속 이렇게 그걸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웃긴데 그걸로 몇 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시간에 개연성을 더 부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개그를, 말도 안 되는 개그를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용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그런 개그를 계속 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톤입니다. 지금 개그와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 영화는 모든 연기자가 연기가 과해요. 물론 이 영화가 코미디라는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웃기려고 드는 거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애티튜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가 과하면 높낮이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노래에서 계속 지르는 부분만 있어요. 앞에 조용한 부분부터 쭉 올라가면서 극적으로 갔다가 다시 빠져주면서 2절로 가면서 굴곡을 그려야 재미가 있는 것인데 모든 노래가 처음부터 계속 고음만 질러요. 3옥타브 레로 계속 레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캐릭터들이 톤이 다 떠 있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가 돼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웃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 그게 웃음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그를 칠 때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다,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니까 너 꼭 웃어야 돼 라고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재미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재밌는 게 정말 웃긴 거거든요. 코미디 영화고 연기를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웃길 내용도 웃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도 중심을 잡는 인물이 한 명쯤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득할 땐 진득하고 내용을 전개할 땐 내용을 전개하게 만들어주고 집중해줄 때는 집중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강하늘 씨도 아니었고 한효주 씨도 아니었어요. 모든 캐릭터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나마 조용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죠. 바로 한궁이라는 캐릭터인데 오세훈 씨가 맡은 역할이죠. 근데 이 사람은 중심을 잡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영화에서 느끼는 바는 이 캐릭터를 절대 말을 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들어간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진중했다기보다는 말이 과하게 없는 캐릭터가 돼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막 살가운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없는가, 그거를 받쳐주는 이야기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과하게 침묵하고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이 배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연기하는 거니까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이 과하다고 하는 게 이 캐릭터까지 포함인 거죠. 말이 없는 것 자체도 과했다. 자, 다음은 장치입니다.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떼도 나오고요, 돌고래? 범고래도 나오고요, 소용돌이도 있고요, 폭풍우도 있고요, 특별 출연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소떼, 그래요, 이제 시추님은 많이 웃었어요. 하지만
이 솥대가 왜 나오는지, 여기에 왜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죠. 솥대는 그냥 그저 웃기려고 나온 거거든요. 장치적으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범고래, 고래, 어쨌든 고래라고 할게요. 그냥 고래도 나옵니다. 1편에 나왔던 애처럼 보여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고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을 긴장감 있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예고편에서 보면은 딱 고래 나올 때 오! 얘가 또 뭐 하나 보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해적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백병전. 백병전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해적들이 이렇게 배를 건너가서 막 싸워가지고 그 배를 탈취해가지고 보물을 획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거든요. 근데 이 일본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군사들도 많이 없었고요. 어떤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길 건너가서 강하늘치가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들이 다 투입이 돼서 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 일본 배가 해적이 막 다가오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건너오게 만들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그리고 후반부에는 강하늘 씨와 한효주 씨 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싸울 때 위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구경해요. 막 거기 번개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절벽에서 걔들 구경하고 있어요. 싸움 구경. 저기 옆에 있는데. 자, 다음은 빌런입니다. 이 영화의 최대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빌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긴장감이 있거나 서스펜스를 만들려면은 적과 주인공을 빨리 대치시켜서 빌런이 주인공들을 쫓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리비안 해적만 봐도 계속 잭 스페로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주인공 팀과 빌런 팀이 1시간 뒤에 만납니다. 제가 직접 쟀어요. 7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요, 8시 36분? 그쯤에 그때 만나더라고요. 빌런을 만나는 데까지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주인공들이 계속 개그치는 게 1시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런을 만나죠. 그런데 빌런을 만났을 때도 빌런이 제 기능을 하느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빌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무치 일당을 죽여야 되는, 혹은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생기지가 않아요. 물론 부응수와 우무치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만난 적이 있지만 그게 동기부여가 되기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 이야기도 없고 그 전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응수와 우무치가 다시 조우했을 때 그 둘이 인지를 했는지도, 상대방을 인지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투명해요. 그런 점들이 이 빌런과 주인공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긴장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리고 캐릭터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정보를 못 듣고 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이 많은 캐릭터들이 어떤 특징이나 특기를 갖고 있는 거 아셨어요? 캐릭터들의 설명을 보면은 돌주먹이 나옵니다. 돌주먹이라는 건 어떤 캐릭터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누구냐고 봤더니만 박지원 씨가, 소단주 아기가 돌주먹이라는데,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돌주먹이었던 장면 보셨나요? 저는 못 봤거든요. 자, 의적단의 부두목 강섭, 김성옥 씨가 역할을 맡은 캐릭터인데, 이분의 능력은 뭐죠? 싸움을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수빈 씨가 역할을 맡은 해금, 이분은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그 훔치는 사람 막 몸에다 넣고서는 한효주 씨가 칠 때마다 계속 뭐가 떨어지는, 그게 사기꾼하고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종 캐릭터들, 그러니까 특기를 가진 캐릭터들을 모아서 전투를 벌일 때 그런 것들이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반지의 제왕 봅시다. 간달프가 마법을 쓰고요. 마법 같은 마법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리고 레골라스 활 쏘죠. 드워프는 또 이제 도끼 같은 걸로 막 싸우고, 뭐 그런 캐릭터성이 있었잖아요. 요번에도 있었대요. 근데 난 못 봤어. 여러분들은 아셨길 바랍니다. 저만 몰랐던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도를 찾는 과정의 영화. 처음에 일본인들한테 얻는 지도가 있거든요. 가죽 지도. 그리고 나서 그곳을 갔더니만 솥대가 있었던 상하를 얻게 되죠. 그 상하에 있던 게 상하지도. 그리고 그 상하지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도깨비 깃발이
지도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가죽지도, 상하지도, 도깨비 깃발지도. 지도만 찾으러 가는 여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 없었나? 왜 지도만 얻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지 못했거든요. 도깨비 깃발에서 그게 지도라고 하잖아요. 어디 부분이 지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관객에게 공감대를 주려면 그 영화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깨비 깃발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지도고 이 부분이 이렇게 섬처럼 표현이 됐어가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깃발을 보여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보여주긴 보여줘요. 아까 말했죠? 급하게 다음 컷으로 넘겨요. 보여주지 않는 거거든요. 콩 스컬 아일랜드 같은 거 보면은 그 아일랜드 섬 자체가 스컬처럼 해골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스컬 아일랜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골같이 생긴 섬을 한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관객들도 여기가 해골처럼 생겼구나 라는 걸 인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있었다면은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제가 인식을 못했을 정도니까. 그리고 안 닮았거나. 상하지도에 있는 지도 내용을 보신 적 있나요? 물론 보이긴 보여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안 생기는 거죠. 이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관객들이 인지를 못하게 해요. 아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거 좋댔다. 자, 그러면은 좋았던 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첫 번째는 기술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한국이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됐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저도 영화를 했었고 영화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봐오던 사람으로서 배라든지 그리고 CG 그리고 바다 소용돌이에서 막 전진하는 그런 배의 모습, 이런 장면들은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봤던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봤었거든요. 자금이 거기는 1000억 이상인 거잖아요. 1000억 단위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00억 단위로 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해적이란 작품은, 이 해적이란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1편 같은 경우는 좀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쉬운 점이 많은 영화라도 이번 작품을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찍은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많이 아쉽습니다. 1편이 좋았던 만큼 2편도 나오길 바랬었는데 생각보다 졸작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좋은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아쉬운 건 영화가 좀 결과 만능주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그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라는 건 1이 있어야 2로 넘어가고 2가 있어야 3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꾸 1에서 3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과정이 없으면 개연성이 부족해지는 거고, 개연성이 없어지면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결과만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혹은 편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좀 낮게 줄 것 같습니다. 저는 1.5점에서 2점인데요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해적이 미화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멤버십 영상도 요즘에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